오늘 이번 시간에는 과도한 정도에 대한 강의 질문이 12월 6일 날 올라온 게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정규반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입니다. 등면적법에서 전력 위상각차 그래프의 내용은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고장 시 발전기에 들어오는 기계적 출력이 일정할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려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기계적 입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그렇죠? 같은 회전 속도로 운전하고 있다. 물의 위치 에너지가 수체로 회전시키는데 물의 양이 변화하지 않으면 같은 회전 속도로 일정하게 운전을 하겠죠. 자, 이럴 때 고정자와 회전자와 그다음에 전동기 회전자의 상태를 좀 본 겁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일 때와 그다음에 고장 중일 때에 대한 해석을 본인이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몇 개 조금 제가 좀 보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했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거 이제 터빈이 되겠죠. 터빈.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발전기. 그 다음에 이거는 부하의 모터입니다. 다 똑같이 회전기죠. 다 똑같은 회전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회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기도 회전을 하고 있고, 모터도 회전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안정도를 보겠습니다. 안정도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뭡니까? PI, 그죠?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물론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고 발전기의 과도 내부 잔압, 배후 잔압, 그다음에 유기기 전력이라고 했죠? 다 세 개가 같은 조건입니다. 자, 이럴 때 터빈에서의 출력은 발전기에서 보면 뭐가 되겠어요? 기계적인 입력이 되겠죠? 자, 기계적인 입력을 PI라고 하겠고, 그다음에 발전기에서도 출력을 내야 되겠죠. 기계적인 입력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정기적 출력을 내죠. 정기적 출력을 PN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P0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자, 여하간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터빈에서 PI 기계적 입력이 100이다라고 할 때 발전기에서도 100을 내고 모터에서도 어떻게 돼? 100을 소화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사고가 발생해서 100이 아니고 얼마가? 예를 들면 50만, 발전기 출력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계적 입력으로 100을 받는데 출력을 50만 내니까 발전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50을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관성 에너지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회전체의 회전 속도를 키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모터 입장에서는 100을 받아야 다 정식 소비를 시키는데 어떻게 50밖에 받지 못하죠? 50밖에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힘이 부족하죠? 그래서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회전체 동요방정식을 갖고 설명을 했었죠. 동요방정식 갖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dt분의 d 오메가는 dt분의 d 오메가는 뭡니까? 2파이의 f다 이런 말을 했었고, 그 다음에 dt분의 d 오메가는 결국은 뭐예요? dt분의 d 세타다. 그래서 이걸 dt 제곱에 d제곱의 세타다 이렇게도 표현했었죠. 자, 이것이 결국은 뭐냐? n분의 오메가의 pi 마이너스 pn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했죠. 델타 p가 증가했습니다. 왜? n이 감소했으니까 델타 p는 증가하죠. 자, 델타 p가 증가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에 대한 주파수 변화량이 증가하죠. 결국 이 얘기는 뭡니까? 주파수가 상승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위상차도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입력이 일정할 때 계통에서 사고가 발생되면 발전기는 가속하고 전동기는 어떻게 됩니까? 감속한다. 또 그것이 이제 위상으로도 가속과 감속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파수 입장에서도 주파수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정도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정도는 전제 조건이 기계적 입력이 일정할 때 그 내용이 전제 조건인데, 여기는 이제 기전력의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사실은 전력계통공학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긴 한데
먼저 질문이 나와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부하가 증가했다. 이걸 전제조건을 한번 보시죠. 자, 부하가 증가했다. 그럼 결국 부하 전류가 증가했다. 그럼 증가된 부하 전류에 의한 임피던스의 전압 강화도 어떻게 됩니까? 증가를 하죠. 그러면 수전단 전압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수전단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 수전단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전제 조건을 기전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전제를 둔 겁니다. 그러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4.44에 KF 파이 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권습이니까 크게 의미 두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잠깐 지워볼게요. 자, 요건 잠깐 지워보고. 자, 그 다음에 결국은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하고 자숙하고 비례한다 이런 말이죠.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해서 기전력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기전력이 줄면 안 되니까 기전력을 일정하게 하겠다. 그럼 기전력을 일정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증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회전력을 증가하거나 쇠괴되는 자속수를 증가를 시켜야 되겠죠. 그럼 쇠괴되는 자속수를 증가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는 뭡니까? 여자 전류가 공급이 되죠. 그래서 여자 전류의 크기를 증가하지 않겠습니다. 왜? 부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부하는 다 거의 대부분이 회전체죠. 회전력이 증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전력에 대한 해석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전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주파수를 상승시켜줘야 된다. 그럼 이 주파수는 결국 무엇과 같은 것이냐? 터빈의 회전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터빈의 회전수를 증가를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터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증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결국 터빈에 들어가는 물의 양을 증가를 시킨다. 그럼 터빈의 출력이 증가한다. 터빈의 출력이 증가하는 것은 발전기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발전기에 들어오는 기계적 입력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계적 입력이 증가한다. 결국 잘 정리하셨습니다. 터빈의 기계적 출력이 증가만 돼야 된다. 그렇죠? 터빈의 기계적 출력을 발전기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계적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입력을 늘려주어야만 회전수가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회전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기전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파수와의 관계는 지금 안정도를 얘기할 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전력계통공학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 드리겠습니다.